리치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리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부가 유일한 성공의 척도는 아니라고 외칠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가 거둔 성공은 어떤 것들일까? 리치는 성공한 남편이다. 평생에 걸쳐 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는 성공한 가장이다. 자녀와 손주들에게서 그만큼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리치는 성공한 지도자다. 종업원이나 비즈니스의 동반자들은 물론 수위와 웨이트리스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리치 디보스의 유사 이래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사람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리치의 성공 비결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이러하다. 밥 반더웨이드, 사위이자 올랜도 매직의 CEO. 리치와 제이는 어떻게 해서 아메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그토록 눈부신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리치는 때를 잘 만난 덕분이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리치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분석한다. 첫째, 권한의 위임이다. 리치와 제이는 좋은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들을 신뢰했으며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배려했다. 둘째, 상식이다. 리치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핵심으로 파고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씨름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남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이다. 리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나서게 만드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이럼 스미스, 프랭클린 코비 공동 설립자. 리치 디보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자기 일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이 성공을 거두면 경계심을 갖기 마련인데 리치만은 그렇지 않다. 아메이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나도 성공을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회사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리치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리치가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잭 호건, 방송인. 리치가 왜 성공했냐고?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 한 번은 리치와 내가 어느 연회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게 되었다. 낭포성 신경증이라는 난치병 치료비 모금을 위한 행사였다. 이름 꽤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턱시도를 입고 손님 시중을 드는 대신 그들에게서 두둑히 팁을 받아낸다는 아이디어였던 것이다. 우리는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식사를 했는데 문득 생각나서 리치에게 아메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리치는 종이 냅킨 한 장을 펼쳐놓고 자기 회사가 그 주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며 사업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그동안 회사를 키우느라 바쁜 나머지 회사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리치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좋은 뜻을 널리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었고 자기 자신의 성공은 그 부산물일 뿐이다. 조 토마슬리,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부사장. 나도 리치 디보스에게 그의 성공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원래부터 이렇게 크게 성공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돈은 2차적인 문제였지.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서 마음껏 즐겼을 뿐이거든. 특히 사람들이 성공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군. 내가 한 일은 그것밖에 없어.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도 없으니까. 제이와 나는 그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일했을 뿐이야. 그랬더니 점점 더 일이 커지기 시작하더라고.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 말이야. 체리 반더 웨이드, 딸. 아버지의 성공을 이끈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나름의 사명감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남을 돕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상대방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먼저 생각했다. 리치 디보스. 성공은 꿈과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에서 비롯된다. 목표가 생략되면 자신의 꿈이 실현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성공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불어넣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그래야 그들도 나와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할 테니까. 그런 다음에는 힘을 합쳐 노력하고 다 함께 성공하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나는 남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실제로는 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나는 청중들을 대하면 없던 기운까지도 샘솟는 느낌이 든다. 나는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은 나를 자극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기회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기회가 찾아오면 언제든 그 기회를 움켜쥘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한 모퉁이만 돌아서면 또 다른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 원칙 덕분에 나는 시련과 좌절이 다가올 때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을 듣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딛고 부자가 되었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부와 기회와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길로 안내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나의 성공에 대해 사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성공은 죄가 아니다. 성경도 성공을 비난하지 않는다. 가난이 곧 미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거기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강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내가 거둔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였다. 두려움은 우리의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다. 하느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향하는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 있다. 거절당할까봐 혹은 실패할까봐 두려워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